혹시 친구가 울면서 전화하면 새벽 3시에도 달려가는데 정작 본인이 무너질 땐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 혹시 남들은 패닉 상태인데 본인만 이상하게 침착한 사람. 혹시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농담부터 던지는 사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 이야기니까요.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화낼 상황인데 빙그레 웃고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 라고 답하고 남의 고민은 1초 만에 파악하는데 자기 감정은 숨기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어른스럽다. 멘탈이 강하다. 속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심리학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이건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멘탈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 많은 일을 겪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임계점을 넘어선 뇌는 재설계된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우를 견뎌냈다면 이제 소나기쯤은 그냥 비 아닌가요? 뇌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더 이상 작은 위협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들은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어도 화내는 대신 분석부터 합니다. 저 사람 급한 일 있나? 아니면 정신이 없는 건가? 사고 안 나게 조심해야겠네. 3초 만에 상황 종료. 이게 바로 재설계된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에 무뎌진 걸까요? 냉소적으로 변한 걸까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진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오늘 분위기 좋았다고 할 때 한 사람만 물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목소리 톤이 0.5초 떨리는 것, 웃는데 눈은 슬픈 것,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찰나의 순간. 이 모든 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왜일까요? 과거 이들에게 눈치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표정만 봐도 오늘 조용히 있어야 할지 알아야 했던 아이, 믿었던 사람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 못해서 큰 상처를 받았던 어른. 이들에게 공감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제3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존 본능이 지금은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낍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아픔이 남긴 훈장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나요? 친구 전화는 새벽 3시에도 받는데 본인이 힘들 땐 누구한테도 말 안 하는 것. 남의 짐은 가볍게 들어주는데 본인 짐은 혼자 끙끙대며 나르는 것. 괜찮아? 라는 물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괜찮아 라고 답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박적 독립성이라 부릅니다.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상처의 반응입니다. 왜 이들은 남한테 기대지 못할까요? 과거의 경험이 뼈아픈 교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엔 나 혼자다. 어쩌면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뇌에 의존은 위험하다라는 공식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지만 다가갔다 찔릴 가시가 두려워 뒷걸음질 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짊어진 고독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유독 블랙 유머에 능합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농담부터 던집니다. 실현당한 날, 이제 혼밥 맛집 탐방이나 해야겠네. 회사 잘렸을 때 드디어 자유의 몸. 남들이 들으면 지금 장난해? 하겠지만 사실 이건 고도로 발달한 방어 기제입니다. 고통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순간 그 고통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걸 비웃을 수 있다는 건 적어도 나는 이 상황에 잡아먹히진 않았다는 반란입니다. 그들이 웃는 이유는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걸 거부하기에 먼저 선수 쳐서 웃어버리는 갑옷을 입는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소한 것엔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정작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책상 정리는 완벽하게 하는데 이 일 계속할까 같은 질문엔 답을 못 내립니다. 왜일까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막을 수 없었던 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걸 막을 수 없었던 어른, 큰 변화 앞에서 무력했던 경험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거대한 배가 난파되는 건 막을 수 없으니 내 손에 쥐어진 구명조끼 매듭이라도 완벽하게 묶자. 이건 강박이 아닙니다.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들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워하는 곳은 실제 고향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온함,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절, 내일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던 그 무구함, 어쩌면 애초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향한 영혼의 허기짐인지도 모릅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문득 나는 언제쯤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 향수는 과거가 아니라 갖지 못한 미래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이어붙여 수선하는 기법인데 놀라운 건 이렇게 수선된 도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문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어낸 당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당신 마음엔 수많은 금이 가 있고 남들은 모르는 흉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를 메우고 있는 건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발휘했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공감력이라는 금가루들입니다. 매끄럽기만 한 새 그릇엔 깊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졌다가 다시 붙여진 그릇은 서사를 가집니다. 당신이 타인의 슬픔을 단번에 알아채는 이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이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고통을 재료 삼아 스스로를 더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상처 입은 사람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게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이뤄낸 개척자입니다. 평생 가보지 못한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녀온 당신은 이제 웬만한 파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단단한 닻을 가졌습니다. 그 예민함은 타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 블랙 유머는 누군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강박적 독립성조차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밤마다 불안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무릎을 꺾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댓글창을 보세요. 당신과 비슷한 흉터를 가졌지만 오늘 하루를 꿋꿋이 살아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모르지만 흉터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내 얘기 같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요, 완전 공감이에요. 울었습니다. 단 3글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금간 틈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채워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에 대해 다뤄볼게요. 당신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